네, 계속해서 전력공학입니다. 21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계전기입니다. 우리가 영상 전류라고 하면 영상 변류기 ZCT고요. 영상 전압이라고 하면은 GPT입니다. GPT. 영상 전류는 ZCT, 영상 전압은 GPT.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22번. 그림 같은 평형 3상 발전기가 있다. A상이 희락한 경우 지락 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단 Z0가 영상 임피던스, Z1이 정상 임피던스, Z2가 역상 임피던스입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지락 전류죠. 우리가 지락 전류 IG는 3I0가 됩니다. IG는 3I0, 영상 전류의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I0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EA가 되죠. EA. 따라서 IG는 어떻게 돼요? I0,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얼마? 3배의 EA가 된다. 22번에는 2번. 23번. 계전기의 반환시 특성이란, 반환시 특성이 자주 나오고요.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전류고요. 전류고 시간입니다. 만약에 고장 전류가 크다. 그러면 동작을 빨리 차단해야 되겠죠. 고장 전류가 크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빨리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고장 전류가 작다. 그러면 이건 뭐 고장 전류가 작으니까 시간이 천천히 동작해도 될 겁니다. 동작이. 그래서 반환시 특성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반환시 특성이고요. 반환시 특성은 고장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시간은 짧아진다. 답은 4번입니다. 24번. 필의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필의기입니다. 필의기 LA예요. LA는 우리가 변압기 보호하기 위해서 변압기 입력단에 필의기를 결선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변, 기, 결선입니다. 피변기 결선은 이제 뭐냐면 P가 필의기, 변압기, 기기 부싱,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필의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얘가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기기, 선로, 애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절연 협조를 해주는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 1번입니다. 송전계통 절연 협조 중 가장 높게 잡는다가 아니고 가장 낮게 잡는 것이 필의기입니다. 절연 협조, 피변기 결선. 네. 그리고 2번 제한 전압은 필의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입니다. 맞죠? 3번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하는 최고 교류 전압의 최대값이 맞고요. 3번 직렬개부 속류 차단입니다. 다 맞고요. 25번이에요. 25번. 파동 임피던스가 Z1, Z2인 두 선로가 접속되었을 때 전압파의 반사 개수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전력공학에서뿐만 아니고 회로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2021년 1회 산업계산 CBT 문제잖아요. 2021년 기사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회로 이론 과목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전력공학 회로 이론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사 개수는 우리가 Z1 플러스 Z2 분의 Z2 마이너스 Z1입니다. 그래서 Z1 플러스 Z2니까 Z2 플러스 Z1도 되죠. Z1 플러스 Z2,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1에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25번에는 2번이고요.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는 투가 개수죠. 투가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고, 26번입니다.
T형 회로에서 4단장수 A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T형 회로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사용되고요.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T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T 모양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전체 임피던스를 Z라고 했을 때 나눠지죠. 따라서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임피던스, 얘도 2분의 임피던스고 어드미턴스는 전체 어드미턴스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A 같은 경우는 4단장에서 A는 이렇게 해서 회로 이론 과목에서 좀 더 정의나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요. 전력공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4단자 정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A는 이렇게 되고요. A가 어떻게 돼? A는 이렇게 해서 얼마? 1 플러스. 만약에 얘가 Z2다. 만약 Z2다. 임피던스로 주어졌다면 1 플러스 뭐요? Z2분의 얘가 막 Z1이다. 그러면 임피던스로 Z1, Z2라고 하면은 A는 1 플러스 Z2분의 Z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드미턴스예요. 즉 Z2분의 1 오드미턴스 자체를 주어졌기 때문에 1 플러스 보세요. Z2가 뭐요? 그대로 오드미턴스가 되고요. Z1은 뭐요? Z1은 그대로 2분의 Z입니다. 따라서 A는 1 플러스 2분의 Z와 이렇게 되죠. D도 마찬가지죠. D도 이렇게 됐을 때 1 플러스 2분의 ZY가 됩니다. 26번에는 답이 1번 1 플러스 2분의 ZY고요. 27번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우리가 송전 계통에서 전력을 보내는데 보내는 계통에서 중성점 접지입니다. 통전계통에서 중성점 접지. 이것은 우리가 개통접지, 우리가 KC 규정에서 개통접지라고 하면은 TN접지, TT접지, IT접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근데 이것은 그 개통접지하고 다르고요.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라고 하면은 직접 비접지, 저항,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고 우리가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중성점 접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직접 접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접지는 직접 접지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접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이상제다. 뭘 맞추는 거죠. 이것이 뭐다? 그 유효접지라고 해서 건전상의 지락하고 발생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을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효접지고요. 직접접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이라 하면 이상전압의 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그림 같은 삼상 송전계통선 송전단 전압이 3300V입니다. 지금 1.P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호를 잘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발전기고요. 발전기고 그 다음에 선로의 리액턴스 있고요. 얘가 이용 1.5이용입니다. 1.25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고 0.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선로 리액턴스가 1.75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락사고가 발생했던 발전기가 흐르는 전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단락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단락전류가 흐릅니다. 단락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단락전류가 흐르고 단락전류는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임피던스분의 대지전압이 됩니다. 임피던스분 대지전압. 그런데 임피던스를 보니까 보세요. 얘만 기호가 저항입니다. 얘만 기호가 저항이요. 나머지는 리액턴스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어떻게요? 루트에 저항의 제곱 0.32의 제곱
리액턴스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1.25 플러스 1.75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때 단락전류 구할 때 전압은 대지전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상에서 송전전전 3300을 하면 특별히 언급이 없어. 얘는 선간전압이죠. 따라서 대지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3이고 3300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대지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380A가 된다. 28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예, 그림 문제라고 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다면 연습을 통해서 다음에 나왔을 때 맞춰주시면 됩니다. 29번 차단기에서 오픈이죠. T1 그 다음에 CO 클로즈 오픈, T2 클로즈 오픈의 표기로 나타내는 것이 뭐다? 차단기의 동작 책무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재폐로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T1, T초 뒤에 다시 클로즈 오픈, 클로즈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오픈, 또 T2초 뒤에 다시 클로즈 오픈. 이것이 차단기의 동작 책무가 됩니다. 30번입니다.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발전기의 자기 여자 대책이라고 하면 보세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단락비가 있습니다. 단락비가 있고 단락비보다 작아야 되는데 Q분의 Q 다시 V 다시분의 V 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시그마예요. 예. 여기에다 곱하기죠. 곱하기에 1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단락비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죠. 얘가 지금 이거 단락비보다 얘 값이 작아야 자기 여자 현상이 방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지가 되려면 일단 단락비가 크면 됩니다. 단락비가 크면은 뭐 이 값에 상관없이 자기 여자 현상이 방지가 됩니다. 아니면 지금 얘가 전격 용량이에요. 전격 용량이 크면 되죠. 크면은 이 값 전체가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충전 용량이면 충전 용량이 작으면 됩니다. 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이 작아야 됩니다. 전격 전압이 작아야 되고 얘가 포화율이에요. 포화율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충전될 때 그 충전 전압이요. 얘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것은 커야 되고요. 분자에 있는 것은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화율 자체도 작아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락비를 크게 한다는 맞습니다.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비를 크게 한다는 맞고 포화율을 작게 한다. 포화율을 작게 한다고 맞고 단락비를 크게 한다도 맞습니다. 설레 충전 전압을 높게 한다. 얘가 충전 전압이야. 충전 전압을 높게 한다도 맞고 발전기 전격 전압을 높게 한다. 발전기 전격 전압은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번은 틀린 것은 4번이 되네요. 31번 가스 터빈의 장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가스 터빈 우리가 터빈이죠. 터빈은 화력 발전에서 전기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 터빈입니다. 수력 발전에서는 수차가 있고 화력 발전에서는 터빈이 있는데 이 가스 터빈이 가장 우리가 구동하기도 쉽고 간단한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버너 있죠. 부탄가스 버너 있죠. 버너 같은 경우 그냥 기동하면은 우리가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터빈이 가장 간단하고 여러모로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스 터빈이 가장 작다,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가스 터빈은 소형 경량으로 건설비가 싸고 유지비가 적다. 기동 시간이 짧고 우리 버너 생각 그냥 돌리면 불 켜지죠. 기동 시간 짧고 부하의 급변에도 잘 견딘다. 그럼 냉각수로 다량으로 필요하지 않는다. 소형이기 때문에 냉각수가 다량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열 효율이 높다는 아닙니다. 열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계속해서 32번 가볼게요. 32번. 동일 굵기의 전선으로 된 3상 3선식 2회선 송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3상 3선식 이렇게 3상 3선식 2회선 전류가 있다. 1회선, 3상 3선식의 1회선, 2회선입니다. 그래서 A 회선의 전류는 100A,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0A입니다. 동일 굵기니까, 자 보시죠. 동일 굵기가 이 저항과 이 저항은 길이가 같고 저항이 같으면, 길이가 같고 굵기가 같으면 저항값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 회선의 전류는 50A가 돼요. 50A. 선로 손실이 합계가 50kW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PL1,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 PL2 더하면 그것이 50kW예요. 50kW 때 이때 개폐기를 닫아서 양회선을 병렬로 사용하여 150A 전류를 통하도록 하려면 선로 손실이 얼마냐 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회선의 저항값을 구해야 돼요. 저항값을 구해야만 우리가 개폐기를 닫아서 150A 흐를 때 전력 손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PL1 플러스 PL2는 지금 보세요. 여기 저항이 있을 거예요. 각 선만에 저항이 있을 거예요. 각 선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4배에 여기에 전력 손실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니까 3배에 I 제곱이죠. 100의 제곱 곱하기 저항 3I 제곱이죠. 전력 손실은 PL은 3I 제곱 R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세 가닥이기 때문에 3I 제곱 R이요. 플러스 3배 여기는 50이죠. 5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50kW 50 곱하기 15의 3승이에요. 그럼 R은 어떻게 되느냐? R은 묶으니까 3 곱하기 1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50의 제곱 분의 50 곱하기 10의 3승을 하니까 이 값이 약 1.3335 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저항이요. 이 한상의 저항이 1.333이에요. 근데 보세요. 개폐기를 닫아서 우리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얘하고 얘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지금 전류가 지금 저항이 같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150A의 전류를 흘린다고 했을 때 150A가 병렬로 저항값이 같으니까요. 병렬로 여기에 75, 여기에 75 이렇게 분배가 될 겁니다. 150A. 따라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력 손실은 얼마? 3배 I 제곱 R인데 여기 I가 여기 R이 똑같죠. 그런데 1회선, 2회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곱하기 2회선이 있는 거예요. 얘가 한 회선당 이만큼 전력 손실인데 그것이 2회선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 3 곱하기 전류가 얼마? 75라 그랬죠. 75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1.3333 곱하기 2배를 하니까 이 값이 45kW가 됩니다. 약 45,045kW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3을 하지 않고 보세요. 여기에서 3 없애고요. 여기에서 3 없애고 그러니까 단상으로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했는데 단상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3을 나눠줬기 때문에요. 여기 3을 나눠주고 곱하는 것 나눠주고 다시 곱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곱하지 않고 곱하지 않으면 돼요. 결과는 똑같다. 33번입니다. 33번. 네. 이 문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산업기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CBT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50A 50A하고 이 30A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단상이선 저압 배전선의 AC예요. AC점에서 전압을 갖게 하기 위한 공급전 D의 위치를 구하면, 지금 그림상 보시면 D가 한 이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D예요. D가 위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냐면 D에서 전기를 공급해요. 공급했는데 여기에 의한 전압 강화 E1,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한 전압 강화 E2 같아요. 같으니까 여기 점에 이 전압에서 E1 빼고 A, 여기 전압에서 E2 빼고 C가 같다는 겁니다. 이 두 지점의 전압이 같으려면 E1과 E2가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보세요. AB 간의 전선 굵기, 지름이죠. AB 간의 전선 굵기가 여기 B일까요? 여기에 전선 굵기가 5mm입니다. 지름이요. 여기에 전선 굵기가 BC 간의 전선 굵기가 4mm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E1과 E2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E는 전압 강화요. E는 전압 강화는 IR입니다. IR이고요. R은 로 A분의 L인데, 뭐 로는 뭐 똑같으니까요. 의미가 없고, 고유장 의미가 없고, 우리가 저항이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적 A는 지름이 주어졌죠. 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요까지 하면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했느냐면 E1과 E2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E1은 I1 R1이고요. E2는 I2 R2예요. 그렇게 개념을 봤을 때 보세요. E1을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0A입니다. E1 쪽에 흐르는 전류는 50A. 50 곱하기 여기 지점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점을 X라고 둡니다. X. 만약에 이 지점이 이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X라고 했는데 만약 이 지점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전류 곱하기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인데 이 부분의 단면적이 얼마냐? 4분의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요. 5의 제곱. 그리고 길이가 얼마요? 길이가 지금 총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m라고 했죠. 200m인데 X 지점을 하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200-X가 됩니다. 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은 보니까 여기서 공급을 했을 때 요 부분은 전류는 50에 30이니까 80이죠. 80이 흐르고 곱하기 저항은 얼마요? 지금 요 부분과 똑같죠? 얼마? 4분의 8 곱하기 5의 제곱분의 이 거리는 저항 거리는 X가 됩니다. 플러스 요 부분 얼마? 요 부분의 전류는 30A 흐르죠. 30 곱하기 4분의 8 곱하기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에다가 요 길이가 50m입니다. 50m. 50m 이렇게 돼요. 이것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 4분의 파이가 분모에 다 곱해졌죠. 양변에 따라서 이 4분의 파이를 없애요. 4분의 파이를 없앱니다. 그러면 보세요. 5의 제곱은 25죠. 20 곱하기 5의 제곱하면 25고 25분의 50하면 2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하는 거 얼마? 400 마이너스 2X는
5의 제곱분의 80 곱하기 x 하니까 이 값이 제 계산하니까 3.2x입니다. 플러스 4의 제곱분의 50 곱하기 4의 제곱분의 30 곱하기 50 하니까 이 값이 93.75가 돼요. 75. 그럼 얘 넘기면 얼마예요? 넘기면 5.2x는 400 마이너스 93.75 하니까 그냥 써요. 400 마이너스 93.75. 예. 그러면 x는 얼마? 5.2분의 400 마이너스 93.75. 예. 해서 답이 58.9가 됩니다. 58.9m. 즉 어떤 의미예요? x가 58.9m라는 것은 B에서 A 쪽으로 보다 58.9m의 지점에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A 지점과 C 지점의 전압이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다소 어려운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실기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 좀 공부 좀 더 확실히 준비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실기에서 나올 수 있고 필기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확실히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34번입니다. 34번은 부하가 PkW고요. 그 역률이 코사인 세타 원인 것은 코사인 세타 2로 계산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가 몇 킬로볼트 암페어 필요한가 했을 때 전력용 콘덴서를 Q라고 하면은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됐죠. 이것이 콘덴서 용량이고 킬로볼트 암페어도 쓸 수도 있고 혹은 킬로바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당연히 유효전력이어야 합니다. 유효전력. 예. 그리고 코사인 세타 1에 의한 탄젠트 세타 1, 코사인 세타 2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5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 35번은 송전선 현수회자 옆면 섬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섬낙이요. 애자련의 섬낙입니다. 일반 철탑의 접지장. 이것은 우리가 철탑의 접지장이 크면은 낙뢰가 쳤을 때 애자련에서 역섬낙이 발생하죠. 그래서 철탑의 접지장 같은 경우는 애자련의 섬낙, 역섬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의 접지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보다 매설지선이 됩니다. 이번 현수 애자련의 개수가 돼요. 우리 애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개수가 많으면 지금 보세요. 한 개가 만약 80kV다 하면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400kV까지를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0kV까지 견딜 수가 있고 넘으면 섬낙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애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섬낙이 더 강하겠죠. 더 견디겠죠. 경제적인 부분, 무게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단순하게 이 섬낙만 고려한다면은 애자련의 개수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 애자련의 오선입니다. 오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오물이 묻었다. 만약에 더럽다 그러면 저항값이 오물 등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죠. 예. 저항값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이 오물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면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섬낙되는 그 전압 자체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선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고요. 가공지선은 지금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자련의 오선하고 이 가공지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에는 답이 4번 가공지선이다. 36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전력계통의 안정도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리액턴스를 낮게 해줘야 되는 거죠. 리액턴스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 제페로 방식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오픈했다가 클로즈, 오픈했다 클로즈
예, 이런 동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해서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락전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지락전류, 고장전류가 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락전류를 작게 해야 됩니다. 안정도 향상을 따졌을 때는 지락전류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3번 고속도 차단 방식을 채용한다. 또 맞습니다. 37번 발전소의 발전기 전격전압이요. 우리가 전격전압 아니고 공칭전압이라 하면은 3.3kg, 6.6kg, 그 다음에 뭐 13.8kg, 그 다음에 13.2kg에 22.9kg, 66kg, 154kg 이런 게 있죠. 공칭전압입니다. 이것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 발전기에서 전격전압이라 하면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소용량이 있고 뭐 중용량이 있고 뭐 대용량이 있죠. 소용량은 3300V, 우리 공칭전압에 있는 그 3300V입니다. 중용량은 6600V, 6600V와 11000V 뭐 이런 것들이 중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용량 같은 경우는 뭐 13800, 16500, 그 다음에 18000.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대용량이라 하더라도 18000V 이하예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격전압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칭전압 아니에요. 발전소를 보시면 변압기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뭐 6600, 11000이나 18000이나 16500이나 이런 전압을 우리가 발전소 내에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345kg다, 154kg다 이렇게 승합을 해서 송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량 3300, 중용량 6600 혹은 11000, 대용량으로 13800이나 16500, 그 다음에 18000 등이 있습니다. 37번에는 6.6kg죠. 6600인 6.6kg고요. 38번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음해질이 틀리게 결합된 것. 이런 문제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1번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2번 가스 차단기는 뭐예요? SF6 가스입니다. 6%한 가스, SF6 가스가 되고요. 3번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가 되는 겁니다. 39번 보일러 급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화력발전에서 보일러 급수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가 보일러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그 농도가 증가되어서 보일러 물이 우리 바닷물 화력발전소 바닷가 있죠. 그 물이 보일러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그 염류 소금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용해도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침전해서 보일러 내부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밍이 뭐냐면 급수 중에 포함된 불순물을 포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포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포밍은 그냥 급수 중에 포함된 것이고요. 불순물이고 즉 여기 보면 내벽에 부착되는 겁니다. 부착되는 것은 스케일입니다. 부착되는 것은 스케일 혹은 관석이라 그래요. 우리 관에 붙는 돌처럼 이렇게 굳어서 붙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보일러 내벽에 부착되는 것하기 때문에 스케일이다. 답은 4번입니다. 40번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입니다. 내부 고장 검출하면 발전기와 변압기 모두 사용되는 것이 차동 계정기죠. 그래서 보통 차동 계정기인데 이것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비율 차동 계정기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변압기 내부 고장이라 하면은 부홀즈도 발전기는 안 되죠. 변압기 내부 고장이 부홀즈인데 발전기나 변압기 모두 사용되는 것, 내부 고장이 모두 사용되는 것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40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